인지하자 인지하자 존중하자 존중하자 확보인지 존중하자 확보하자 확보하자 인지하자 인지하자 존중하자 존중하자 확보인지 존중하자 확보하자 확보하자 인지하자 인지하자 존중하자 존중하자 확보인지 존중하자 확보하자 인지하자 인지하자 존중하자 존중하자 확보인지 존중하자 확보하자 인지하자 인지하자 존중하자 존중하자 확보인지 존중하자 확보하자 확보 인지 존중하 존중하 확보인지 존중하자 확보하자 확보하자 인지하자 인지하자 존중하자 존중하자 그러니까 쉬는 날은 있으세요? 왜 쉬지 못하시나요? 당신에게 쉼이란?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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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 쉼? 그건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료조사, 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 앞에서 공유합니다. 통계 발표. 저희는 이 청년 세대가 굉장히 각박한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혹시 자신에게 쉼이 지금 충분한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42%가 부족하지 않다, 58%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상했을 때는 부족하다가 한 8, 90%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살짝 바꿔서 그럼 청년의 삶에 쉼이 부족하다 느끼는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부족하지 않다가 20%, 부족하다가 80%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개인과 단체를 보았을 때 이 간극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고, 저희는 2024년 약 1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간 노동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 그리고 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설문을 돌렸습니다. 먼저 주간 노동 시간으로는 주에 50에서 60시간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 주간 쉬는 시간으로는 20시간 이하라는 답변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럼 이 쉬는 시간에 어떤 휴식 활동을 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잠자기가 4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는 OTT 시청, 친구 만나기, 맛있는 음식 먹기, SNS 활동, 게임 등의 답변이 있었고요. 이 휴식 시간 동안 잘 쉬었는지 물어보았을 때 잘 쉬었다가 40%, 못 쉬었다가 60%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쉬지 못한다고 느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37%가 쉬는 방법을 모른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 과다, 타인의 시선이 의식된다, 육체적 피로감 누적, 알 수 없는 불안감 등의 답변이 있었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왜 쉬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래야 할 것만 같은 강박,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 목표, 생계 유지, 업무 과다, 그리고 쉬는 방법을 모른다는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는 왜 청년들이 도대체 쉬지 못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만 들어갈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명당 3명 정도의 청년들을 인터뷰를 했고 그 중에 3명을 추려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31살 정리공 성호 씨. 성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는 날이 오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냥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조금 보고 하다 보면은 그냥 쉬는 날이 훌쩍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음 날에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상이 반복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쉬어도 이렇게 피곤한 느낌이 들까 했을 때 쉬는 방법조차를 내가 잘 모르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지인이 27살 작가 신호 씨입니다. 신호 씨는 우선 지금 이 20대 후반의 나이에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바빠야 하고 나한테 주어지는 일들이 많아야 하고 그러려면은 쉬는 날을 쪼개서라도 들어오는 일을 모두 해야 돼요. 그런 자신이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쉬는 날은 뒷전으로 미루고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나는 올라가야 되는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일이 도파민과 같아졌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5살 어린이집 교사 윤모 씨의 경우인데요. 윤모 씨는 한 10년 동안 같은 일을 하셨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8년 차쯤 됐을 때 이제 이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독립을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독립을 하고 시작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뭔가 다른 일도 해보고 싶고 나한테
결국 나의 속도와 나의 템포 이런 것들 목표 결국 잃어간다라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제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점은 일뿐만이 아니라 쉼에서도 각자의 속도와 템포,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이 내려졌습니다. 네, 다음 브리핑입니다. 제가 집중해서 본 부분은 청년 세대에게 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개인의 삶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이상하게 청년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요약입니다. 먼저 부족하다고 답변하신 분들의 요약 정리입니다.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일과 쉼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사회 압박,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보고 듣는 것도 너무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과 비교해서 오는 경제, 제 나이가 이제 30살인데요. 30살이 되면 점점 그 압박이 정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취업하고 나서는 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주거 안정, 모든 것들이 다 압박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그와 더불어 자기 개발까지 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답변은 아니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각자의 속도,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다. SNS를 보면은 여행 다니고, 카페 다니고, 스토리 맨날 올라오는데 잘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은 일과 쉼을 굉장히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요즘 연차, 반차 자유롭게 쓰고 과거에 비해서 자유로워진 편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청년 세대가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일까? 라는 답변을 정리해봤을 때 이게 쉼에 대한 설문조사였다 보니까 자기 탐구와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이런 그 압박에서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개성과 자유를 좀 존중해달라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거의 모든 답변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제도와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다양한 연령층과 또 다양한 직업군에서 뭔가 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뭔가 모아졌었고요. 쉼이란 일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휴식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그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쉬는 데조차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답변이 보여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약 100명의 청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을 한번 인터뷰해보았습니다. 자, 어떤 전문가들이었냐고요? 논문을 보고 각 전문가들을 카테고리별로 지정했고 그들이 생각하는 쉼 그리고 청년들이 왜 그 공간에 오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김찬영 씨의 휴식이 후속 과제 수행과 정서에 주는 효과라는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걸어서 나오고 있는데 휴식을 4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완적 휴식, 두 번째는 영양 섭취적 휴식, 네 번째 사회적 휴식. 마지막으로는 인지적 휴식입니다. 자, 그 생생한 인터뷰 현장을 같이 할까요?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로 다 같이 갈까요? 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생생한 인터뷰 현장을 공개합니다! 아, 제가 늦었네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죄송합니다. 그 생생한 인터뷰 현장을 공개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가 매트 세상 안에 집중하자. 그 안에서는 어떠한 비교도 또 평가도 성과도 없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휴식 자세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라사나, 일명 아기 자세인데요. 무릎을 꿇고 발 뒤꿈치를 엉덩이 펴진 곳에 놓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고 눈으로 호흡합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기본적인 쉼의 자세입니다. 셰프님! 영양 성취적 휴식은 뭔지 알겠어요. 이 레스토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레스트, 쉼이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레스토랑에 오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오마카세처럼 정성스레 차린 음식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요. 또 누군가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고, 누군가는 그저 나를 위한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옵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에 오는 이 레스토랑 자체가 사실 그렇게 그냥 쉼터 그 자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만큼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 음식이 항상 정성을 담으려고 해요. 그게 누군가에겐 안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센터장님! 청년들이 생각보다 센터를 많이 이용하네요. 아마도 요즘 청년들은 SNS나 이런 거를 보면서 센터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무런 목적 없이도 가 있을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예전 놀이터처럼 특별한 목적 없이도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곳도 많아요. 특히 요즘 친구들은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 친구들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걸 따져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참 대견하면서도 그래요. 아마도 청년들에게는 그냥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인지적 휴식으로 시인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시인님! 청년들에게 인지적 휴식이 왜 필요한 걸까요? 이렇게 우리는 쉼에 대한 연구를 아주 깊이 있게 진행해왔습니다. 청년들이 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휴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데 왜?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대체 무엇이? 그러게요. 저희는 아직도 우리는 왜 쉬지 못할까에 대한 대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인류 진화 과정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인사. 네, 저희 인류는 왜 일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유인원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원. 여러분들 이 유인원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 저거요! 우리는 배고프도록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유인원에게 바나나 두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저쪽에 바나나가 있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가고 바나나를 강성 유인원! 따주세요! 알 수가 없는 정도로 여러분 허리를 세우는 이족 보행을 시작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됐습니다. 승리 유인원은 과연 바나나를 딸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 유인원 따서 허리를 펴고 바나나를 땁니다. 우리는 이런 먹는 걸로부터 진화를 시작했군요. 배가 많이 고파 보이네요. 그쵸? 이런 바나나 소리 가지고는 우리가 참을 수 없겠죠? 그 다음! 사슴을 준비했습니다. 사슴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사슴을 쟁취할 수 있을지 멈춥니다! 오늘 사슴! 과연 어떻게 강성 유인원의 사슴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자! 여기 제가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없으면 저 사슴을 쟁취할 수가 없겠죠? 자, 강성 유인원 도구를 들고 사슴에게 달려듭니다! 이 도구, 원래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더 큰 동물, 음식을 쟁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성 유인원은 그 큰 사슴을 혼자 먹는데요. 승희 유인원 다가가지만 배고픈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들은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더 큰 동물인 매머드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 매머드를 같은 방법으로 쟁취할 수 있을지 강성 유인원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다가가는 승리! 과연 잠시만요. 이 모습을 보고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뛰어내요? 뭘까요?
자, 지금부터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뛰고 일하고 해서 현대인으로 변화해 주세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절로 가세요.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쉬지 못했어.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휴식의 정의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에? 일은 우리를 맨날 이렇게 괴롭히고 쉬어도 강박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스트레스 풀 시간도 필요하고 마음의 안정을 다스릴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사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분들은 왜 먼 길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에? 가까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오신 이후에는 이 우리는 왜 쉬지 못할까? 이 답을 찾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찾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끼리 결론 정도는 알려드려야지 여기 오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죄송해요. 이렇게 좀 너무 압박해서. 하지만 저희는 이들의 편입니다. 그러면 그의 그동안은 결론을 도출해 내봅시다.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토론을. 우리 아까 리서치한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저희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왔듯이 쉬다 안 되는 같은 강박, 일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성과를 내면서 자기 가치를 올리는 것을 추구하고 계속 촉발시켜야 되는 그런 사회다. 저는 그 말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기조가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인데 그 말에서 나오는 미라클 모닝, 갓생 이런 말들도 다 자기 가치를 끊임없이 내면서 성과를 올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못 쉰다 이 말이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 자체를 바꿔야 우리가 비로소 쉴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점을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전 진보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정부의 제도 필요하죠.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정부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사회에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청년들 환생이 너무 바빠요. 관심 갖죠. 뉴스 맨날 챙겨보고 경제 뉴스 보고 주식 투자 관심 갖고 하는데 아니 현생이 너무 바쁜데 거기에 하나하나 몰두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금 꺼내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 틈나는 시간, 잠깐 짬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뭐 계획표, 하루 계획표 이런 것들이 많이 짜요. 근데 휴식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잘 없어요. 쉼 계획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쉼 계획표 그냥 주어지니까 쉬는 거죠. 그냥 나한테 그냥 오늘 점심시간이 있고 또 일하는 동안 점심시간 있고 잠깐 10분 쉬는 시간 있고 그러니까 쉬는 거지. 나 쉴 때 오늘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한 거는 오늘 서브웨이 먹어야지 정도? 네, 물론 오늘 쉴 때 뭐 해야지 할 때 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때 어김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쉴 때 이 서류 잠깐 보내야겠다. 오늘 쉴 때 이거 부탁했지 이거 해줘야겠다. 근데 이 시간들을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점점 집에 와서는 쉰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죠. 그냥 그 날이 하루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핸드폰 보다가 자게 됩니다. 저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루틴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께 이게 나도 좀 실천을 해보고 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쉼 계획표를 짜보면 어떨까. 오늘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잠깐 짬나는 시간에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봐야지. 잠깐 짬나는 시간에 유튜브 시청 한 번 더 해야지. 유튜브 시청 핸드폰 나 안 할래. 디지털 디톡스. 나 10분간은 디지털 디톡스 한다. 안 해보기도 하고. 혹은 뭐 독서. 뭐 잠깐 산책 한 번 해야겠다. 3분이라도. 이런 시간들을 조금 더 추천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렇게 쉼 계획표를 짜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쉼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획표를 짜면요,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은 시도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짬나는 시간에 뭔가 하겠다 하다가 또 결국에는 다른 일을 하고 불안에 휩싸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쉬는 시간에 나 혼자 말고 혹은 뭐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아니면 나 혼자서 그냥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의 쉬는 시간을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거를 지원해주는 게 단순히 재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 말이죠. 공간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점심시간 잠깐 짬나는 시간에 그 공간은 언제 갑니까? 10분에 언제 가요? 밥 먹고 나면 10분 남습니다. 5분도 안 남은 데도 있어요. 그럼 이빨 닦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개인이 변화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오늘 이거 한번 해봐야지, 저거 한번 해봐야지. 하지만 저도 절대 강박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를 한 번 더 해봄으로써 쉼에 조금 더 그 순간을 누려보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 이거 바꿔야 돼, 저거 바꿔야 돼, 정부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것만 하다가 결국에는 또 개인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도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요. 하시죠. 가만히 잘 들어보니까 너무 쉼이랑 일을 딱 나눠서 생각하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쉼이 있어야지 일이 있고 일이 있어야지 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도 둘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의 쉬는 시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자 쉬는 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 쉬는 공간 여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어떤 일 하세요? 회사를 다니시는군요. 그러면은 어떤 인지적인 소모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뭐 사회적인 소모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일을 하실 때? 인지적인 소모. 인지적인 소모?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좀 머리를 많이 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4가지 유형 방법이 있었잖아요. 아, 이완해보는 시간. 이완 휴식에 대해서 아까 요가 추천했으니까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아, 그러면은 나는 너무 이렇게 컴퓨터에만 몰두되어 있고 하니까 아,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자, 그러니까 자기부터 들어가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방법을 찾아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개인의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를 보고 찾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정말 개인적인 문제로 가져오면 결국엔 문제를 나한테서 찾고 오히려 그게 더 나를 더 억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지원이라는 게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결국에는 뻑하지 마시고요. 죄송해요. 순간적으로.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게 쉼의 공간 혹은 내가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쉼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회적인 거를 자꾸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바뀌는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뀌게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후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쉽게 변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들이 사회사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다가 결국엔 그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 자기 방향으로. 결국엔 그게 또 번아웃을 일으키고 결국엔 그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 쌓이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변화, 스스로의 돌봄부터가 필요한 거야.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혹시 몇 분인가요? 42분이니까 저희 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인정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합치자면 개인의 쉬는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자, 확보하자 이런 얘기고 여기도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해주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스페이스를 남겨두고 저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자, 인지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다 합치면 어떨까요? 다. 그러니까 확보하고 인지하고 다 중요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적으로 쉼을 존중을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내 개인의 쉼을 존중받고 그래야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의 쉼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인지하자. 아, 그래 존중하자. 인지! 존중? 줄여서 존? 인지하자